최면의 순서를 제가 컨빈서 연쇄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어요. 컨빈서 연쇄 프로토콜은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매핑, 서제스천, 컨빈스,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매핑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매핑은 이름 그대로 맵이 지도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지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뭐 등고선 지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산이 높고 지형이 높고 낮은 네.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고, 물류 지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물류가 어느 쪽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지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천연 자원 지도 이런 거 보면 뭐 북한에 뭐가 많고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네.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성에 따른 지도가, 다른 지도들이 있어요. 최면으로 얘기하면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은 올바른 운동, 움직임에 대한 지도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매핑인데 예를 들어서 경로님이 가서 바벨을 들고 네. 발을 들고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어요. 스쿼트를 했는데 네네. 자세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디를 운동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무릎이 튀어나와 있다면은 무릎을 집어넣고 뭐 엉덩이를 얼마큼 접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자세와 움직이는 근육에 대한 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맵을 바탕으로 그들은 물론 이게 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전문 분야다 보니까. 그 맵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올바른 운동 방법을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권 분석가 이런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런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는 그쵸. 그냥 사람이 많구나, 뭐 시끄럽구나, 네, 차가 네, 많네 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구나, 이쪽 길 건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횡단보도의 왼편은 좋은 상권, 뭐 오른편은 좋지 않은 상권, 그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상권에 대한 자신만의 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릭소니안 NLP는 무엇이냐? 마음의 맵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 인간관계에서 네. 어떤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도로서, 맵으로서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분류해주는, 그게 바로 에릭소니안 NLP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에릭소니안 NLP에 대해서 뭐 앞서 짧게 얘기한 부분밖에 없지만 네네. 지금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가지 맵을 갖게 됐어요. 뭐냐? 세상에는 체험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체험 당하는 사람과 체험시키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체험을 당하는 사람인지 체험을 시키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이 친구에게 어떤 감정을 체험시키고 있다. 뭐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상대방이 그거에 굉장히 경험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체험시키는 자와 체험당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그 역동을 이용할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체험시키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체험당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매핑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피트니스나 상권 분석가가 자신의 이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권을 파악해서 좋은 자리를 잡아줄 수 있고, 네. 피트니스 하는 사람이 좋은 자세가 무엇인지 움직임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네네. 이 마음의 역동에 대한 지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 고수일수록 굉장히 섬세한 지도를 갖게 돼요. 지도를 표현하니까 좀 더 쉽겠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 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 보면은 크게 확대를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섬세하지 못하면은 이제 조금 멀리서 3배, 4배 위에서 보게 네. 되면은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릭소니안 NLP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람이 어떤 역동 안에서 서로가 주고받고 있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 지금 매핑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들이 갖고 있는 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근육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지도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분화가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내가 맵으로 그려놓고 거기에 어떤 맥락들을 이제 심을지 뺄지를 좀 결정을 한다라는 느낌을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 마음의 지도라는 것, 그 상태에서 과연 그러니까 올바르다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것도 물론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의 근육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결과들을 따라서 네. 좋은 운동법, 뭐 네네. 좋은 자세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러면 과연 마음의 지도에도 네. 그런 뭐 올바른 지도라는 게 존재하는지. 올바르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시기적절한 시간과 네. 공간과 맥락에 적절한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운동도 네네. 내가 어느 부위를 단련시키냐에 따라 다른 움직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다시 말해서 내가 엉덩이를 단련시키고 싶은데 허벅지가 두꺼워지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네. 하지만 그거는 허벅지가 단련되고 있는 거니까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엉덩이를 단련시키고 싶은데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가이드를 하는 것도 틀린 걸 가이드하고 옳은 걸 가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고 바라는 게 무엇인데 그 바라는 것과 잘못된 움직임을 하고 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걸로 괴로워해서 바꾸고 싶은데 그게 왜 안 바뀌는지, 왜 이 상태에 내가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출구를, 해답을 안내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적절한 이 말이 정말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제가 체험 당하는 사람과 체험 시키는 사람, 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체험 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험을 당하는 사람, 체험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네네. 당한다는 게 좀 부정적으로 느낀다면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맞나?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제가 아까 최면의 정의에서 얘기한 비판적 네. 사고를 가지고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은 사실 그걸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거에 내가 이미 알고 판단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배울 때는 체험 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녹아들어서 배워야 거기서 얘기하고 경험시켜주고자 하는 걸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것이 갖고 있는 결과를 보고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좋은지 나쁜지를 그 후에 충분히 체험하고 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과정에서 그걸 판단하게 되면 전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이 강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잘하고 있나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네. 충분히 체험하시면서 네. 충분히 경험하시면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 들으면서까지 판단이 더 앞서왔다면 네네.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제 얘기를 한번 경험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분명 배워지는 게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제스처인데요. 우리나라 최면 관련된 책에서 이거를 암시라고 번역을 거의 했었어요. 과거에. 암시. 네. 네. 최면 암시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시죠. 네네네. 네. 근데 실제로는 서제스천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사용되고요. 암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영어 단어로 없다기보다는 최면에서 암시라고 하지 않아요. 암시라는 건 뭔가 내가 모르는데 막 살짝 뭔가 조작을 나도 모르게 조작을 하는 네. 그런 느낌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경로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 보고 돌아보세요. 네. 혹은 어제 뭘 드셨는지 편안해집니다.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제안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체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제안이고요. 처음에 매핑을 하고 난 이후에 네. 그 매핑에 따른 정확한 제안을 하게 됐을 때 상대방에게 세 번째 단계 컨빈스가 일어납니다. 컨빈스는
제가 한 제안에 오케이를 한 경우인 거죠. 제가 한 제안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혹은 뭐 행동을 한다든가 일어선다든가 앉는다든가 네. 또 생각을 떠올려서 와인과 치즈를 먹던 나의 저녁을 떠올린다든가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뭘 드셨나요? 라는 제안에 대해서 네. 서제스천에 대해서 컨빈스가 일어난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매핑, 서제스천, 컨빈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경록님 같은 경우에는 또 강의를 하시니까 네.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가 제안드린 매핑, 서제스천, 컨빈스 이 세 가지 구조를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분위기를 봐서 딱 터트렸을 때 웃었으면은 아 사람들이 컨빈스가 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맵을 제가 지금 드린 거죠. 네네. 그리고 몇 명이 웃었는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호응이 좋았으면은 아 내가 얘기해 지금 이 사람들이 컨빈스가 돌고 있다. 그럼 이게 반복적으로 돌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겠구나라는 맵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 몇 명 안 웃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아 그렇다면 좀 더 사람들이 나의 말에 집중하고 나의 말을 들어줄 이유를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바로미터를 세워줄 수 있는 거죠. 매핑은 우선은 제가 혼자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뭐냐 제가 이제 경록님의 강의에 대해서 매핑을 한 거예요. 네. 밖에서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웃음 포인트에서 웃음을 딱 터트렸는지 안 터트렸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매핑을 제가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잖아요. 네. 동의를 하는 순간 이 제가 갖고 있는 실제감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컨빈서 연세 프로토콜에 대해서 충분히 경록님도 쓸 수 있다라는 그 실제감이 공유된 거예요. 저만 얘기할 때는 공유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컨빈스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같은 실제감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최면 심리 수업에서 얘기하는 네. 체험적 현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NLP 용어 중에 하나인데 네. 상대방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굉장히 바디랭귀지부터 뉘앙스, 분위기, 언어 사용 이런 걸 통해서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캘리브레이션을 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네. 무엇을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될지 어떻게 활용하고 도대체 뭘 보라는 건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캘리브레이션이 중요하다. 뭐 네. 잘 살펴야 한다. 관찰해야 한다.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뭘 달성하고 싶은 건지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캘리브레이션이 공명인가요? 아닙니다. 아, 공명이랑 공명은 보통 뭐 레조넌스 이 정도고요. 캘리브레이션은 오히려 측정 혹은 네. 확인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컨빈스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을 믿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네네. 페이크 컨빈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네. 내가 얘기한 걸 이 사람이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지를 직접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뭐 말도 포함되고 네. 그런 거를 제 눈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컨빈스가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 컨빈스 연세가 돌았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 또 제안하고 매핑하고 제안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컨빈서를 돌리고 이 작업을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빈서 연세 프로토콜은 컨빈서 연세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제가 제안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의 결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핑, 서제스천, 컨빈스 연세가 돌게 되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최면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마음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뭐 피트니스 얘기도 했었고 네. 또 레슬링이나 유도 이런 거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을 보면서 균형을 잃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끊임없는 매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걸 내가 확인하면서 캘리브레이션 하면서 나의 컨빈스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네. 그게 운동에서 일어나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론이라고 하면은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컨빈스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토론은 사실 종료가 돼요. 내가 말하는 걸 호응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컨빈서를 돌린 거잖아요. 제 네, 말에 대해서. 네. 그러면 주도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는 사람들은 절대 컨빈스를 안 해줘요. 내가 말해도 그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계속 네, 컨빈스를 안 해주는 거죠. 네. 네, 계속 막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 체험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체험시키려는 시도를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계속 이 컨빈서를 돌리려는 자와 그걸 커트하는 자의 마음 역동의 전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격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승자가 어디서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은 이 컨빈서를 돌리려는 두 사람이 계속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시청자가 그걸 보고 특정인에 대해서 컨빈서가 돌아가면은 이 사람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서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론에서라든가 뭐 토론을 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 말 잘하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컨빈서를 다 돌린 거예요. 맞아. 그리고 또 듣고 맞아. 또 듣고 그래 이런 체험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은 컨빈서가 안 돌아간 거죠. 상대편은. 네. 그 사람 말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계속 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의식 혹은 뭐 정치관 혹은 뭐 경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가는 거죠. 컨빈서가 토론을 보면서 컨빈서 연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념 혹은 정체성 네. 혹은 뭐 주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토론이라는 건 사실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뭐 설득하거나 이 사람에게 내 말이 맞지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의 끊임없는 컨빈서 싸움 안에서 보는 사람이 납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사실 관건인 거예요. 네, 제 이해가 이번 비유가 정말 이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왜냐면 머릿속으로 그 대통령 이번에 대선 토론회가 막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뭐 방금 얘기하신 경제나 정치나 뭐 복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정답이 없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안에서 이 사람 말이 맞아라고 이렇게 컴퓨터로 막 돌리게 하니까 그래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저렇게 될 거야라고 믿게 되어버린 그렇죠. 그런 제 모습이 지금 떠올라서 이런 것도 다 이게 최면이고 사실은 컴퓨터가 돌고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라고 지금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컴퓨터가 돌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컴퓨터가 돌았죠. 네. 굉장히 명확하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작은 성공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에 컴퓨터를 많이 좀 맞춰놨었더라면 그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수긍한다는 그 뭔가 경험이 일어난다는 그 행위 자체들을 다 컨빈서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시킨 다음에는 혹은 체험을 못 시키더라도 그 반응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다시 매핑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맞춘 다른 서제스션, 그거에 맞춘 컨빈서가 일어나고 그거에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무슨 언어 패턴, 정해져 있는 처세술, 뭐 이렇게 하라. 상사가 화낼 때는 이렇게 해라. 그 순간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수그린 다음에 나중에 화가 풀렸을 때 뭐 해라. 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맥락이나 시간이나 뭐 관계 역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어떤 한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만 주어진 답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활용하기 어렵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매핑, 서제스션, 컨빈스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다시 매핑. 그래서 그 매핑을 한 새로운 결과에 대한 그 서제스션 그리고 컨빈스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컨빈서 연쇄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에다가 이거를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고 체험을 시킬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컨빈서가 돌고 컨빈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최면 마케팅이 되는 거고. 혹은 뭐 연애에 접목한다면
연회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체험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컴퓨터를 계속 돌릴 것인가. 그렇게 되면 뭐 최면 연애술 뭐 이런 책도 있거든요. 그런 게 되는 거고. 혹은 뭐 커뮤니케이션, 강의 이런 거에도 어떻게 대중을 컨빈서를 돌릴 것인가, 맵핑을 하고 설계를 해서 체험을 어떤 체험을 시킬 것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체험을 시키면은 그러면 최면 커뮤니케이션 혹은 최면 강의, 최면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강의에서 나의 최면이라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굉장히 제가 이제 핵심만 가져와서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있는 단체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민감해지네. 몇 가지 가져온 거는 이제 뭐 영어 공부라든가 또 혹은 프랜차이즈 혹은 또 뭐 사주라든가 혹은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든가 또 뭐 컬러 테라피 이런데 뭐 아까 초월 명상 얘기 나오고 이런 데서 어떻게 최면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이름을 예스세트의 비전 이렇게 지었거든요. 컨빈서가. 그래서 예스세트를 연결해서 기존의 예스세트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왜 작동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잘 안 될 때 왜 잘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